네, 검찰이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으로 쓴다는 논란은 어제 오늘이 아닌데요. 검찰 특활비 문제를 계속 추적해 오신 분입니다. 예산감시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하승수 변호사 모셔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까, 처음에? 아니, 뭐, 사실 이제 저희가 2017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던 당시부터 예, 뉴스타파하고 세금 도둑 잡아라, 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맞아. 함께하는 시민운동, 그러니까 네 예, 군데가 모여가지고 어, 우리가 권력기관 감시를 좀 제대로 해보자.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국회 예산부터 감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회에도 특수활동비가 있었습니다. 예. 보니까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소송까지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나눠 먹기 식이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인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저 예, 와이프한테 맞습니다. 갖다 예, 줬다. 예, 생활비로 줬다고 인정했다가 말을 또 번복했는데 예. 처벌받을까 봐. 예. 어쨌든 뭐 국회 특수활동비도 보니까 뭐 여당 야당 원내대표한테 얼마씩 주고 또 뭐 상임위원장들에게 얼마씩 주고 이렇게 그냥 사실은 뭐 기밀 유지하고 무관한 곳에 쓰이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이 됐죠. 한 80억 되던 게 거의 한 8억 9천 하여튼 9억 이하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받아가던 거죠? 국회에서 보직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보직을 의장, 맡고 있는 부의장, 뭐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여당, 야당 원내대표 이런 보직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받아가던 거였는데 그거는 어쨌든 지금 한 10% 수준으로 삭감이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특수활동비 말고도 국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예산 낭비들을 감시를 해왔는데 근데 이제 국회 특수활동비를 어느 정도 그게 삭감이 되는 걸 보고 그러면 다른 데 중에 또 어디가 좀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검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검찰은 또 그 돈봉투 만찬 사건도 있었고 돈봉투 만찬 사건이 2017년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안태근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예.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서초동 그 예. 예술의 전당 밑에 있는 그 그렇습니다. 횟집. 그 국정농단 예, 사건 예. 관련된 수사 뭐 좀 종료하고 회식을 하는데 회식을 할 때 이제 각자 데리고 나온 그 부하 검사들이 있었는데 예. 상대방 부하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준 사건이었어요. 그냥 상대방, 중앙지검장하고 검찰국장. 예,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제 부하 검사들을 대동하고 나와가지고 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밑에 있는 검사들한테 주고 야, 서로 법무부 다른 검찰국장은 중앙지검장 밑에 있던 검사들에게 줬는데 중앙지검장 밑에 있던 검사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렇구나. 그날 돈봉투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요? 돈봉투 액수는 70에서 100만 원 정도. 아마 그게 관행적으로 아마 그렇게 회식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돈을 준 것 같은데. 그럼 완전히 핵심들만 그렇죠. 핵심 예. 부하 검사들만 데리고 간 거네요? 네, 핵심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네. 밥 먹고 술 먹으면서 상대방 부하 검사들에게 돈을 주는 아니 국민 세금으로 특수활동비로. 그때 네. 무슨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재판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있고 재판까지 예. 안 넘겨진 사람이 있는데 예. 이영렬 전 지검장 같은 경우는 재판까지 넘겨졌죠. 음. 근데 이제 형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예. 그다음 행정소송에서도 이영렬 지검장이 이겼는데 예. 근데 이제 그 형사나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라는 게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나오는 거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그 2017년 4월에 회식이 있었고 5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취임 직후에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영렬 전 지검장이 이 건으로 면직 처분이 되고 나중에 뭐 행정소송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에 임명된 거죠. 윤석열이 네, 곧바로.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돈봉투 만찬 사건 덕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거였어요. 그렇죠. 네, 정권 초기에. 그랬는데도 거의 비슷한 행태로 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계시는 거죠? 뭐 오히려 그 윤석열 지검장은 더 많이 쓴 게 아닌가. 그게 뭐 자료가 지금 받으신 자료가 그러니까 뭐죠? 이제 저희가 소송을 해가지고 작년 6월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대검찰청하고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쓴 걸 일단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 된 게 2017년 5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 자료들을 보니까 일단 되게 특이한 게 명절 때마다
돈 봉투를 나눠준 정황이 드러났어요. 명절 뭐, 때마다 명절 때마다. 그게 검사들에게. 예, 그러니까 네. 윤석열 지검장 시절에 4번의 명절이 있었는데 그때 지급된 게 명절 앞두고 지급된 것만 2억 5천입니다. 2억 2억 5천. 5천. 예. 그런데 그게 뭐 수십 명에게 돈 봉투가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럼 몇백만 원씩 간 겁니까? 그렇죠. 뭐 많은 사람은 1,0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뭐 와. 이런 식으로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예. 그런 게 이제 명절 앞두고 4번의 명절이 있는데 명절 때마다 반복이 됐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뭐 되게 특이한 집행 방식이고 아니 그 예. 왜 서울의 봄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그 왜 돈을 장군들이 뭐 어디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현금으로 뭐 받고 이런 게 현금으로 나오죠. 막 네, 이렇게 뿌리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비슷한 이게?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되는 자리에 가 있으면 그러면 자기가 현금을 찾아오라고 해가지고 명절 앞두고 나눠주고 회식 자리에 가서 나눠주고 근데 이런 이 식으로. 돈은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거죠. 우리 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러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서 가져서 쓰는 방식이라면 이 검찰은 저희가 막 작년 6월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특이한 거는 일단 검찰총장이라는 정점이 딱 있고 검찰총장이 나눠주고 현금으로 예. 그다음에 또 서울중앙지검이 제일 많이 받거든요.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검장이던 시절에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또 받은 특수활동비를 또 이렇게 부하검사들에게 또 나눠주고 이렇게 명절 앞두고도 나눠주고 무슨 사건 수사가 좀 종료되면 나눠주고 이런 정황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봉투의 액수가 뭐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부터 뭐 몇백만 원, 100만 원 단위까지 있다면 검찰총장은 뭐 1억부터 뭐 이렇게 뭐 1억짜리도 있는. 아, 1억짜리. 1억짜리도 있고 그게 그냥 이렇게 현금 수령증 한 장 쓰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명절에 1억을 가져가요? 명절은 아니고 그거는 예. 이제 뭐 검찰총장이 쓰는 거는 꼭 명절 때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썼던 거는 이제 명절을 앞두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쓴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 근데 특수활동비라는 게 특수수사를 할 때 쓰는 경비가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지침상으로는 예. 이거는 이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활동에 쓰게 돼 있어요. 수사나 정보활동. 일반 수사에도 쓰면 안 됩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근데 수집 활동. 검찰총장이 직접 뭐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또는 중앙지검장도 네. 마찬가지고 그걸 막 1억씩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받아가면은 본인들 쌈짓돈 내서 본인들 그냥 배만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만약에 뭐 부하 검사단한테 돈을 줬다면 네.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기밀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겠죠. 기밀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총장님, 뭐 지검장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는 그거는 뭐 용도대로 썼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명절을 앞두고 수십 명에게 돈 봉투를 나눠줬어요. 그 중에 기밀 수사를 하고 있는 파트도 있겠지만 무관한 파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거는 기밀 수사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 용도에 안 맞는 거죠. 그러네. 예, 그리고 사실은 만약 기밀 수사를 하는 파트가 있어서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일종의 뭐 흔히 이제 검찰이 요즘 이야기하는 게 뭐 마약 수사 같은 거 할 때 정보원에게 돈을 줘야 되는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근데 뭐 예를 들면 기밀 수사라고 하더라도 다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대기업 경제사범 수사하는데 그런 게 필요한가? 뭐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기밀 수사에만 쓰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쌈짓돈처럼 쓰여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거기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자 그렇게 다 뭐 110분 이하에 해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썼다. 근데 언제 왜 썼다. 누구에게 썼다. 이런 거는 기록에 남겨놨다가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사건이 뭐 종결됐다 할지 아니면은 뭐 종결이 안 됐으면 뭐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여하튼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모르나요? 어디에다 언제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기록되는 있는 뭐가 없습니까? 서류가 그러니까 이게 없습니까?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는 게 예. 그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예. 물론 카드로 쓰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쓴 게 99.5%고요. 아. 카드로 쓴 건 한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쓴 거는 최소한의 그 근거 자료가 남아 있는데 현금으로 쓴 거는 그냥 현금을 받은 사람이 써준 사인만. 사인만 남아 있는, 현금 수령증만 남아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고, 사실은 나쁘게 생각하면 사적으로 유용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네. 인마이포켓에도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총장이나 지검장이 이렇게 돈을 안 줬는데 실제로 그걸 기밀 수사에 안 쓰고 그냥 딴 용도에 썼다. 그래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매우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방식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법대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검사들의 관행,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적 관행,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검사들은 사실은 원래 그거 그냥 받는 거야. 뭐 봉급에 우리가 원래 받아왔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던데.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금액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작은 금액을 받아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검사들 중에. 검사가 같은 검사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앙지검은 쓰는 돈이 엄청 많은데 중앙지검장은 특수활동에 많습니다. 그렇죠. 뭐 억 단위 이상을 월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근데 이제 지검지청에는 소액이 내려가거든요. 그럼 지검지청에서 나타나는 행태는 뭐냐? 이 소액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업무 추진비처럼 뭐 이렇게 회식비로도 쓰고 뭐 물건도 사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는 농협 상품권 산 것도 드러났고, 진주지청에서는 뭐 할로윈 케이크 사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뭐 회식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났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규모가 작은 지청인 거죠. 그렇죠. 규모가 작은 지청에는 소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기밀 수사도 없어요. 사실 지청에 무슨 기밀 수사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업무 추진비처럼 쓴 거고, 금액이 큰 데들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이 많이 받는 검사들이 있고 적은 검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 아마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은 아마 받아도 소액을 받았을 것 같고요. 돈을 많이 받는 검사들은 아무래도 뭐 특수부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많이 받았고, 실제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많이 받아본 사람이고, 그렇겠지. 그리고 많이 윤석열 줘본 총장은 사람이고. 많이 줘본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많이 줘본 사람이고, 한동훈 장관은 많이 받아본 사람이고, 그렇다고 봐야 되죠. 이게 실제로 진짜 특수활동비로 특수활동 수사를 위해서 쓰여진 거는 얼마 몇 %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우리가. 저희가 그걸 확인하려고 애썼는데요. 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기밀 수사에 안 쓴 것 같다는 정황은 무수히 확인되는데 기밀 수사에 이건 쓴 것 같아, 그거는 확인이 안 돼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 고양지청 거를 한번 전수 분석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고양지청도 이거 이제 검찰이 현금 수령증을 공개할 때 다 가리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구체적인 받은 사람이나 명복을 가리고, 그나마 거기에 적혀 있는 것조차도 가리고 공개했는데, 물론 그 적혀 있는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적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어쨌든 그것조차도 다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를 했어요. 예. 근데 고양지청에서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가린 게. 그래가지고 거의 한 700건 정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에다 썼는지 이런 게 그래요? 예, 보이는 거예요. 써놨어?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써놨는데 예. 뭐 수사활동 지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쓴 것도 있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 것도 있고, 예. 700건을 쭉 봤는데 그중에 기밀 수사에 썼다고 볼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밀 수사에 과연 실제로 이제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게 과연 기밀 수사에 몇 프로나 썼을까? 그렇지. 근데 어쨌든 기밀 수사에 쓴 흔적을 발견하기는 너무 힘들었다. 그런 경우를 찾기가 힘들었고, 기밀 수사에 쓰지 않은 그냥말로 그냥 뭐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앞두고 주거나 연말에 남은 거 몰아서 나눠 가지거나 뭐 부서별로 나눠주거나, 어떤 지검장은 자기가 퇴임하기 직전에 몰아서 그냥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기밀 수사에 쓴 게 아니죠. 그렇지. 기밀 수사를 하는데 필요한 데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뭐 형사 1부, 형사 2부, 형사 3부 뭐 예. 수사 안 하는 총무과까지도 다 나눠주는 이런 패턴으로 쓴 것들이 여러 군데인데, 그러네. 수사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수사 있을 안 거 하는 아니야. 것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밀 수사에 썼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기밀 수사에 안 썼다는 증거만 지금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검사들 입장에서 충분히 막 또 한 번 10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변호사를 하면 연봉이 몇 억인데, 예? 대형 로펌에 가서 검사 월급이 너무 작다. 거기에 관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오래 전부터 선배들이 이런 관행을 해온 것이고 우리 돈 한 700만 원, 800만 원 현금 수령해가지고 그중에서 한 100만 원 달마다 여기에서 좀 쓴다. 그렇게 나쁜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장한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렇죠. 검사들이 뭐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데 그렇지. 우리는 뭐 야근 수당도 못 받는다. 예. 이거 근데 뭐 특수활동비 가지고 이렇게 뭐 검찰을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몰아세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 두 가지가 참 문제라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만약 검사들이 정말 월급이 적어서 그런 게 문제라면 월급을 올려줘야죠. 그렇지. 근데 특수활동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검사들이 많이 받는 거고 많이 못 받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형사부나 공판부에 있는 검사들이 이걸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검찰총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수사를 하는 곳, 또 검찰총장이 좋아하는 검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만약 검사들이 정말 그러네. 야근하고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혜택을 좀 주고 싶다면 그거면 특수활동비를 줄 게 아니라 다른 걸 줘야 되고 이렇게 소수의 검사들만 혜택을 받는 특수활동비로 이게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검사들이 정말 월급이 적다면 월급을 올려주든지 야근 수당을 주는 게 맞지. 그렇지. 이거는 어쨌든 국민들이 특수활동비라는 세금을 인정하는 이유는 기밀 수사에 쓰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논리, 만약 그런 논리라면 자기들이 국정원장들 뭐 저기 그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때문에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처벌했는데 맞다. 자기들이 처벌한 게 그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국정원장들도 우리가 청와대에 상납하긴 했지만 청와대에서 그걸 국정 수행을 위해서 썼다. 사적으로 쓴 게 아니다. 청와대가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국정원 예산을 지원해 준 거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네. 근데 검찰이 기소할 때는 어떻게 기소했냐? 특수활동비는 기밀 수사에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설사 다른 용도로 썼어도 이거는 다 일종의 그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기소했고 법원도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그 직권남용을 그렇죠. 한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원석 검찰총장 논리대로 아니 검사들이 야근하는데 야근 수당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특수활동비를 줬다. 그 자체가 사실은 그러네. 범죄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적용해왔던 법리에 따르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게 이게 뭐 이 법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예. 다른 사람이 하면 범죄 본인들이 하면은 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예.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내노란물인 것 같은데. 근데 또 무엇보다 좀 심각하게 보이는 거는 법원에서 특갈비 자료를 대검이나 중앙지검이나 하여간 다 공개를 해라라고 네, 지금 그렇죠. 법원에서 승소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제대로 공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개를 했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 특수활동비 말고 네. 뭐 업무 추진비나 특정 업무 경비라는 예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휘발이라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휘발 영수증. 예. 이게 흐리게 복사해서 안 보이게 복사를 해줘가지고 야, 그것도 재주가 검증을 좋아. 어렵게 만들어놨고요. 예. 또 결제 시간을 다 가리고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엑셀 파일로 이렇게 다 주잖아요. 엑셀 파일로 안 주고요. 네. 이게 이 카드 그 영수증을 복사해서 줬는데 그렇지. 안 보이게 복사하고 뭐 아니면은 결제 이렇게 시간 가리고 복사하고 한 스캔을 겁니다. 해가지고 디지털 파일로 주든지. 다른 기관은 그렇게 줬거든요. 예. 검찰은 그렇게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특정 업무 경비나 업무 추진비 문제라면 예. 특수활동비는 자료가 폐기되어 가지고 일부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2017년 1월부터 2017년 상반기 자료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폐기가 된 걸로 드러났고요. 자료가 폐기된 건 맞아요? 그거는 처음에 자료가 없어서 그 실무자들이 자기들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자기들이 소송할 때는 자료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소송에서 져가지고 공개하려고 봉인된 걸 열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자료 보존 기간은 한 5년 되는 거 아닙니까? 5년 되는 거고 네. 폐기를 하려면 폐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폐기 절차도 안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검찰청이나 중앙지검의 실무자들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막상 공개하려고 자료를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누가 폐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대답 못하죠. 대답 못하는데 근데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뭐라고 발언했냐면은 이게 폐기가 문제가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게 2017년 상반기까지는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네. 폐기한다고?
근데 제가 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자료 폐기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아마 성실하게? 대기업에서 비자금을 관리해도 그렇게 관리 안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비자금도 관리 쓴 내역을 적어놔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그 다 누가 까먹지. 중간에 또 예. 배달 사고 생기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그게 교육 자료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폐기하라고 검찰 내부의 교육 자료에 그게 나와 있다. 근데 그 맞는 이야기였습니까? 그건 확인할 수가 없죠. 확인할 수가 그래서 없다. 저희는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가 폐기는 필요하네. 불법 폐기입니다. 불법 폐기고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는 거죠. 네, 주장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어요. 국회에서도 검증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를 해서 이거는 해야 될 사안이다. 왜냐하면 자료 불법 폐기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렇지. 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폐기한다는 건 국민 세금 써놓고 말도 안 되지. 그 예. 관련된 자료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폐기한다는 거 아마 뭐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영수증 자료들도 공문서 아닌가요? 공문서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본인들이 공문서죠. 당연히 공문서고 공문 국민- 기록물입니다. 그렇죠. 네. 국민 세금으로 그리고 뭔가를 지금은 지출을 이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자료가 남아 있거든요. 예. 자료가 남아 있다는 게 기록물이죠. 음. 그리고 이게 보통 기록물이 아닌 게 이 기관장이 직접 사인을 합니다. 특수활동비 아. 자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2017년 하반기 자료를 받아보면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사인을 한 게 나와 있고요. 예. 서울중앙지검도 그 당시에 윤석열 지검장이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다른 검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장이 직접 사인을 해요. 근데 그러네. 기관장이 직접 사인을 하는 그런 자료라는 건 중요 기록물인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일반 기록물도 아니고 중요 기록물, 중요 공문서죠. 근데 그걸 다 폐기하고 없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지금 세금도둑 잡아라에서 지금 확보한 자료들을 보면 법원에서 그래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9월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부에 검찰총장 윤석열의 그렇죠. 사인이 딱 있지. 있습니다. 네. 사인이 있고 지급액은 쭉 나와 있어요. 네네. 지급액은 쭉 나와 있고 일자도 나와 있는데 지급 대상자가 이렇게 하얗게 처리돼 있고 지급 대상자와 사유,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줬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예. 이 가린 거는 특수활동비는 법원에서도 집행 명목은 가리도록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뭐 기밀이 정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근데 저희가 막상 보면은 이 기록부 자체가 굉장히 간략한 기록부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공개된다고 해서 뭐 지금 봐서는 이게 무슨 비공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법원 판결에 따라서 가린 건 가렸다고 치더라도 보시면 이게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직접 사인한 거 보면 제일 밑에 보면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도 있네요. 또 있습니다. 예. 5천만 원이 현금 수령증 한 장 쓰고 누군가에게 전달된 거예요. 5천만 원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 그러니까 5천만 원이면은 5만 원권 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현금으로 현금 따발로 누군가에게 줬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네. 근데 사실은 뭐 무슨 기밀 수사를 하길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냐? 야, 무겁겠다. 5천만 원 현금으로 받으면. 네, 이게 참 네. 황당한 이야기죠. 이게. 아니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줄 때 이거를 지급 대상자랑 사유 뭐 이런 거를 다 지우고 주려면 여기에도 수많은 노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 뭐 아마 검찰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요. 복사하느라고 그랬을 텐데. 예.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막상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비공개할 내용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진짜 이게 뭐 이렇게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현금 수령증 한 장 쓰고 가져가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 것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다 공개를 하고 공개를 해서 그 중에 기준에 무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 중이라거나 이 사안은 뭐 국가안보상 또는 뭐 기밀 유지상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만약에 가렸다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들이 보기에. 예를 들면 일부는 정말 공개를 못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좀 두리뭉실하게라도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지검에서 특수수사한 데 썼다든지 그렇지. 뭐 어느 지검에서 뭐 기업 수사한 데 썼다든지 그 정도만 밝혀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다 모든 서류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카드 영수증으로 카드를 쓰게 돼 있는 원칙으로 돼 있는 게 이제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인데 그거는 결제 시간까지 다 가려버리고 결제 시간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또 뉴스타파랑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제 시간까지 가린 것도 저희가 왜 가렸는지를 이제 좀 아셨어요? 파악을 파악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약간 깨는 이유입니다. 그래요. 워낙 꼼꼼한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네. 근데 이렇게 법을 잘 알고 가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이다 이걸 떠나서 뭔가 법을 어긴 흔적도 있는 것 아닌가? 불법을 은폐하려고 저는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게 이제 어떤 불법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폐기했다고 하는데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폐기 주기가 너무 짧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비상식적 범죄 자료를 폐기해도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폐기해도 아니 한 달에 한 번, 두 수사기록도 달에 한 번. 아니 수사기록 절대 그렇게 폐기하지 네. 않잖아요. 그래서 다 알잖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네. 폐기했다라는 건 좀 너무 일단 믿기가 힘든데 어쨌든 그렇지. 폐기를 한 이유는 불법을 은폐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 정황이 두 가지 정황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돈봉투 만찬 사건, 2017년 4월에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에 자료도 폐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돈봉투 만찬 사건 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돈봉투를 줬다가 그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인데. 기소도 되고 징계까지 받았는데 네. 그 당시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약간 뭐랄까. 제가 아까 횟집이라 그래서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그 헛갈려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횟집은 어떤 횟집이냐면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말을 안 하고 거의 오마카세식으로 그렇게 주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일반적인 횟집처럼 그렇게 싼 집이 아닙니다. 절대. 맞습니다. 그 1인당 1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 당시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에 판결을 보면 재미있는 게 그 또 액수가 많이 나오니까 쪼개기 결제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카드 2장을 가져가서 50만 원 이하로 그 집도 그것도 이제 그렇지. 그 집에서도 아니 그 정도로 많이 부하 검사들을 불렀으면 많이 나왔겠네. 인당 10만 원씩 거의 썼으니까 한 100만 원 나온 거예요. 그걸 또 50만 원 이하로 쪼개가지고 그런 것도 판결문에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특수활동비 집행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징계도 받고 기소까지 됐는데 그 당시에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런 게 하나의 불법인데 불법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영렬 전 지검장이 그래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그 당시에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가 나와요. 폐기됐을 당시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돈을 받아온다. 그다음에 그중에 일부는 현금화해가지고 금고 안에 넣어놨다가 쓰고 일부는 이제 그 예를 들면 검사장실 운영비로 170, 1, 2, 3차장실에 100만 원씩, 사무국장실에 뭐 8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운영비로 썼다는 게 나와요. 그게 운영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본인들 그냥 점심 식사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종의 그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는 건데 그거는 특수활동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업무 추진비가 따로 있잖아. 이 사람들은 따로 있죠. 따로 있고 그리고 월급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급 받고 업무 추진비 있고 또 직책 수행 경비니 또 특정 업무 경비라는 건 또 수사에 쓸 수 있는 또 다른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밥값 쓸 돈은 사실은 따로 있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뭐 사실은 뭐 수사관들은 또 뭐 야근하면 특급 매식비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그거를 검사장실 운영비로 170 매월 뭐 1, 2, 3차장에게 100만 원씩 사무국장에게 80 이렇게 줬다는 기록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로 썼다는 기록이.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황들을 보면 이거는 그냥 폐기한 게 아니라 어떤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공공기록물을 폐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폐기 시점도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봉투 만찬 사건 직후에 폐기가 최종적인 폐기든 뭐 이례적인 폐기든 그 직후까지 폐기가 된 거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그 5월 15일 날 언론 보도가 나고 5월 17일 날 이영렬 지검장이 면직이 됩니다. 그리고 5월 19일 날 윤석열 지검장이 취임을 해요. 중앙지검장으로. 그런데 그 당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 자료가.
그러면 폐기를 이영렬 지검장이 폐기하고 나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감찰 시작되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러면 2017년 5월 이전에 서울중앙지검 자료는 윤석열 지검장 시절에 폐기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럼 현직 대통령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이 자료 불법 폐기에. 자료 불법 폐기 네. 자체가 불법의 불법이고 의혹이 그게 또 다른 불법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폐기한 주체가 현직 대통령도 지금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건 진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게다가 이 사람들은 뭐 제가 뭐 일반 기업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잖아. 공무원들. 공무원들이죠. 뭐 검사들이 뭐 별거야? 검사도 공무원 아닙니까? 네, 공무원이잖아. 동료 공무원들이 보면 진짜 뒤집어질 일이죠. 그러니까. 아니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다 카드 쓰죠. 그렇죠. 법카 다 쓰게 돼 있고. 그렇죠. 그거 잘못 쓰면 다 처벌받는 건데 네. 업무추진비 카드 잘못 쓰면 처벌받는데 이건 현금으로 막 돈을 갖고 가서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받아간 데다가 그 쓴 걸 어디다 썼는지 기록도 안 남겨도 되고 거기다가 자료를 불법 폐기한다? 이거는 뭐 바로 구속감이죠. 만약에 다른 공무원이 이런 일을 했다면 다 구속감입니다. 이거는. 이게 특수활동비가 제가 KBS 같은 경우도 중공공기관이고 그렇죠. 네. 공무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KBS의 탐사보도 팀 있을 때 보면 이런 특수활동비를 쓰긴 썼거든요. 근데 이제 특수활동비를 쓰려면 거기에 관한 서류랄지 이런 것들을 먼저 올리고 사전에 올려서 뭐 피치 못하게 네. 어떤 범죄 조직이나 뭐 누군가와 만나야 되는데 어떤 장소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결제를 받고 그리고 따로 이제 그런 곳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명확하게 그 앞뒤가 딱 맞게 이렇게 네. 집행을 하거든요. 네, 네. 그게 진짜 특수활동비지. 그렇습니다. 예. 아니, 국정원도 그렇게 써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씁니다. 국정원도 쓰려면 사전에 기한해가지고 결제받아서 쓰는 거지. 우리도 공무원 검찰처럼 그렇지. 금고해놓고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장들 3명이 특수활동비 때문에 실형을 살았는데 그렇지. 그 판결문을 보면 국정원도 이 돈을 쓰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정원장이 자기한테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쓰려면 기획조정실장 보고 기획조정실장이 계획서 작성해가지고 결제받고 그렇게 해서 현금 갖고 와서 쓰더라고요. 물론 그걸 이제 청와대 상납한 게 잘못이지만 그렇지. 어쨌든 절차는 있더라고요. 기본 절차는. 아니 그리고 우리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해도 가령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가서 북한 사람이랑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만나는 통로에 현금이 진짜 필요하다. 그 연락 체계.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중국 출장이랄지 뭐 외국 출장이랄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현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거를 뭐 데스크건 팀장이건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철저히 관리를 해서 현금을 빼가서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맞는 돈을 주고 어떤 취재를 하고 그게 또 기록으로 다 남고 그럼요. 다 남는 거죠. 결과가 네. 또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걸 외부에는 공개 못 하더라도 그렇지. 내부에는 기록으로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비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예. 국정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절차는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근데 이 검찰은 보면은 이게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돈을 현금화해 가지고 금고에다 넣어놓고 그걸 갖다가 그냥 임의로 막 쓰는 거니까 이런 어떤 뭐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사전에 기한해서 결제받고 이런 절차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거고요. 저희가 이제 국고금관리법이라고 이런 돈을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국고금관리법을 보더라도 대검찰청 같은 경우라면 이 대검찰청에 회계 담당 공무원이 있거든요. 관서 운영 경비 출납 공무원이라고 그 공무원이 이 돈을 관리하는 게 돼 있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 시절이나 그 전에 총장들도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 회계 담당 공무원이 돈을 썼다고 서류를 작성하고 현금화해가지고 현금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현금을 넣어놓고 쓰는 겁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어떤 법이나 절차 지침을 완전히 다 벗어난 일이거든요. 만약에 뭐 역으로 바꿔놓고 경기도청에서 이런 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썼다. 아니 뭐 특수활동비도 없지만 경기도청에는. 네,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법인카드를 썼다. 아니면 현금으로 빼내서 법인카드를 썼다. 그러면 조사나 수사를 안 했을까요? 아니, 바로 수사하고 이거는 진짜 구속감입니다. 이거 그죠? 자료 불법 폐기만으로도 구속감이고 네. 액수 자체가 또 너무 크잖아요. 이게 뭐
이거 공금 같은 경우는 국민 세금 같은 경우는 뭐 몇천만 원만 횡령이나 배임에 걸려도 다 사실은 무거운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액수도 너무 큰 데다가 그리고 자료 자체를 불법 폐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죄입니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이거는 뭐 진짜 실형감들이죠. 이거 근데 국회는 검찰이 무섭나? 이 관련해서는 특검 이야기를 안 하죠. 안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큰 사안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들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국회 나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이 이거 지적하면 국회의원들 당신들도 국민 세금 엉터리 쓰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맞받아치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가 밝혀낸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 검찰 특수활동비 이야기하면은 네. 한동훈 장관이 뉴스타파 내피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국회의원 공격할 때는 뉴스타파 보도를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네, 인용해서 보도하는데요. 네. 뉴스타파가 당신들 국민 세금 엉터리를 쓴 거 밝혀낸 거 이런 거 있지 않냐. 그런 게 진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 다 문제다. 당연히 거잖아요. 문제고 네.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좀 잘못 쓴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자료 불법 폐기는 안 했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자료 불법 폐기 같은 게 있다면 이거는 좀 사실 야당 의원들은 좀 용기를 내서 특별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시간만 끌고 있고요. 21대 국회는 이미 어려워졌으니까 22대 국회에서라도 좀 특별 검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겁이 없어. 아니 공무원들이 겁이 없는 거지 이게. 아니 일반 공무원들이 이렇게 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자료를 폐기해. 이 검사 이거 그리고 사실 이건 평검사들도 관련된 게 아닙니다. 다 이건 기관장급 이상이 관련된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핵심부들이 관련된 거고요. 우리가 차장 검사만 하더라도 뭐 본인들끼리는 뭐 차관급이라고 뭐 부르잖아요. 네. 검사장부터는 차관급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기관장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 주말에 막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설이 나오더라고요. 예. 보면서 특수활동비 카르텔이 이렇게 깨지는 건가.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 썼다, 폐기했다, 뭐 명절 떡값을 썼다. 한동훈 장관이 정색을 하고 반박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그렇죠. 뭐 불법 폐기가 관행이었다. 뭐 명절 떡값으로 썼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뉴스타파 내피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그 보도를 보고 이렇게 이들의 카르텔이 깨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검이 이럴 때 좀 나왔으면 좋겠고 싸그리 우리나라는 특검할 게 너무 많다 진짜. 너무 그죠? 많은데 이거는 좀 검찰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공소권 행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공소권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조직적이고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자행됐는데 이 기관이 공소권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도 수사해서 기소할 수가 없어. 기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공수처가 해야 되지 않아요? 공수처에도 검사 출신들이 많은 데다가 지금 공수처 상태를 보십시오. 너무 이거 작죠? 못합니다. 이거 대통령이 또 관련돼 있어요.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차장도 임명권은 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특별검사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 그러니까 공소권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서 저질러진 불법 행위고 현직 대통령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뭐 정권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제2인자이자 여당 비대위원장도 이 돈을 많이 받아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검사 정도가 아니면 수사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V의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